안녕하세요. 홍콩오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홍콩오늘 채널은 제 개인적인 공간이기도 하면서요. 제가 시간이 남을 때, 또 때로는 시간을 내서 그 짬 시간에 자기계발서와 같은 독서를 하고, 또는 또 영어 독서, 그냥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이라도 공부 또는 그냥 마음이 편한 일들을 하고 싶어서 어, 만들어낸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개인적인 일들 하시다가 너무 무료할 때 잠깐 들리셔서 쉬시다가 가시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유익하다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독서는 최고의 리더는 사람에 집중한다. 그 가운데 챕터 5의 동기부여는 기술이다.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원래 모든 사람들이 내재하고 있다. 이미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가 동기부여를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 이제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개개인도 어떤 동기부여 관점,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동기부여 관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그게 부정적이라면 조금은 긍정적인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이제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 법에 대해서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스펙트럼에서 제시하는 동기부여 관점은 영속적인 개념이 아니다. 당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동기부여 관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라도 다른 관점으로 변할 수 있다. 세 가지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 중 하나로 전환한 사람은 그에 따른 긍정적 에너지, 건강, 창의성, 단기적 성과, 장기적 이익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직장이라는 곳에서 순수하게 재밌고 내재적인 만족감을 안겨주는 내재 동기부여 관점을 얻기란 어렵다. 따라서 가치관과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한 연계 동기부여 관점과 통합 동기부여 관점이 직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동기부여의 특성에 가깝다. 동기부여 관점을 전환하는 목적은 심리적 욕구, ARC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다. 자율성, 관계성, 역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자율적 제어이다. 마음챙김, 가치, 목적, MVP를 사용해서 자율적 제어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동기부여 관점을 전하는 목적은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그죠? 내 심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렇게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자율적 제어이다. 그래서 이 자율적 제어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마음챙김과 가치, 목적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한 방법은,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는 얘기죠. 1. 마음챙김 연습. 마음챙김을 연습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마음챙김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라. 당신이 어떤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선택한 순간 전환은 이미 끝났을지도 모른다. 현재의 동기부여 관점을 파악하고 다른 바람직한 선택이 있는지 고려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자동적인 전환을 이끄는 마음챙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점의 전환에는 대부분 많은 사색과 의식적인 선택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마음 챙김을 위해 스스로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 필요하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공장의 관리자인 도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몇 분 정도 마음 챙김의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법을 연습하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그녀는 천성이 활달한 데다 여자의 몸으로 남자들의 세계에서 버텨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성격이 불같고 직선적이며 급하다는 평판을 듣는 편이다. 도나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 챙김을 연습한 지 2주가 흘렀지만 나 자신이 좀 차분해졌다는 기분 말고는 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10대인 딸이 한마디 하더군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될 때를 빼놓고는 좀처럼 내 일에 신경 쓰거나 뭐라고 말을 늘어놓는 아이가 아닌데 말이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과 달라졌어요. 마치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 같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 딸이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크게 변한 거지요. 2. Y의 힘을 활용하라. 당신이 맡은 일에 관심이 없을 때 또는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오직 돈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라고 생각될 때 당신 자신에게 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지 질문해보라. 그리고 각각의 대답에 다시 왜라는 질문을 사용해 사안의 핵심을 깊이 파고 들어가보라. 자신에게 왜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덮고 있는 여러 방해물을 걷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고 자율성, 행위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관계성,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역량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고 행위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라고 묻는 행위는 주어진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훼손된 심리적 욕구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 챙김의 한 방법이다. 왜라고 묻는 행위를 자주 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막연했던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방해물을 걷어낼 수 있겠죠. 2. 더 중요한 가치관과 연계시키기.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마음 챙김 연습을 하라. 그래서 마음 챙김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 챙김을 위해 Y의 힘을 활용하라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가치관과 연계시켜라 라는 거네요. 당신이 부정적 동기부여 관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예를 들어 감자튀김을 잔뜩 쌓아놓고 먹기 전에 감자튀김보다 당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자문해보라. 물론 건강과 행복이라는 답을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행동인지 생각해보라. 당신 자신이 옳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일, 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협력하는 일, 또 회사에 남아서 잔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일이나 아이를 재우는 일보다 돈이나 상사의 권력이 내게 더 중요한지 따져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전환하는 방법은 고결한 목적과 결합하기. 그죠? 이 책의 서두에서 나는 육식을 즐기던 습관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결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지 언급했다. 30년 전쯤에 나는 TV 뉴스 프로그램인 20대 20을 보고 인간이 식용동물을 어떻게 학대하는지 실상을 알게 됐다.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이후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건강이 염려되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 순간에는 나만이라도 이 세계를 덜 폭력적이고 더 평화롭게, 덜 습관적이고 더 지각 있게, 덜 이기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깊은 열망에 휩싸였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자제를 한다고 표현했지만 나는 고결한 목적에서 오는 깊은 확신을 바탕으로 행동했을 뿐이다. 사람의 삶에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도 없다. 목적의식이 바탕으로 된 삶이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갖도록 해라라는 거겠죠. 모든 것이 관점 전환의 대상이다. 10년 전쯤에 나는 소규모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짧은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내가 새로운 동기부여 과학을 실험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되겠다고 기꺼이 자원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6가지 동기부여 관점을 설명하자 마크라는 젊은이가 질문했다. 제 아내는 발렌타인데이를 좋아해서 그날에는 로맨틱한 저녁 식사, 선물, 꽃, 초콜릿 등 모든 것을 챙기려 하지요. 사실 나는 그날이 못마땅합니다.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독 2월 14일에만 어떤 틀에 박힌 방식에 맞춰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요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아내를 1년 내내 사랑하는데 그날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런 게 바로 강요 동기부여 관점 아닐까요? 그런 것 같네요, 그죠? 방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로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남은 1년 동안 후환이 두려우니까요. 우리는 모두 웃었다. 중요한 말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마크는 발렌타인데이를 축하하도록 동기부여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가 왜 동기부여되어 있었냐 하는 것이다. 이 사안은 그의 에너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다시 말해 마크는 발렌타인데이를 즐기는 일에 대해 강요 동기부여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크의 아내도 그 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아내가 2월 14일에 특별하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채워줄 만큼 그녀를 사랑할 수는 없나요? 마크가 발렌타인데이 자체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발렌타인데이를 축하하는 인물을 아내에 대한 사랑과 연결하는 일이다. 마크는 바로 그거네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났다. 나는 어느 행사장의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크를 다시 만났다. 마크, 내가 오늘 오후에 동기부여 강의를 할 예정인데 당신의 발렌타인데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강요 동기부여 관점이 좋은 사례로 오랫동안 사용해왔지요. 하지만 당사자인 당신이 같이 자리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죠? 마크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변한 이유로 잊어버렸을까요?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조금 황당하네요, 저도. 나는 10년 전 교육 시간에 그가 이야기했던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날을 즐길 수 있도록 아내를 더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그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정직함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기에 강의 시간에는 꾸며낸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마크는 내가 실망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자신의 기억력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어찌됐든 좋은 이야기임에는 분명하므로 그는 내게 수업 시간에 그 사례를 인용하라고 허락했다. 나는 주저했지만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몇 시간 뒤에 나는 마크의 이야기를 청중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사자인 마크가 이 방에 함께 있다고 말했다. 마크가
밸런타인데이가 싫다는 마음보다 아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마크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수전, 생각이 났어요. 생각났어요.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마크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는 청중들에게 아침 식사 시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내게 오늘 강의에서 이야기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오래전 수전이 밸런타인데이에 대해 내게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했던 일이 이제서야 기억납니다. 그 이후로 그날을 크게 축하하게 되었어요. 사실 재미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연례 행사가 되었지요. 밸런타인데이가 밸런타인 주말이라는 행사로 확대된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할아버지 댁에 잠시 맡기고 둘이서만 로맨틱한 장소를 찾아 멋진 주말을 보냅니다. 이미 아내와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밸런타인데이를 싫어했는지조차 잊어버렸어요. 수잔, 이것이 바로 통합 동기부여 관점 아닐까요? 강의를 진행하던 나로서는 또 한 번 놀란 순간이었다.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동기부여 관점 전환의 사례로 발전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마크의 말이 옳았다. 그는 처음에 밸런타인데이를 축하하는 일을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식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는 강요 동기부여 관점에서 연계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한 것이 분명했다. 이제 여러 해 동안 반복한 연습으로 마크는 통합 동기부여 관점에서 아내와 함께 밸런타인 주말을 즐기고 있다. 마크의 아내는 매년 특별한 밸런타인 주말을 보내는 데에 대해 내재 동기부여 관점에 있다. 그녀는 밸런타인데이를 축하하는 일을 항상 즐긴다. 마크도 그녀의 열정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기는 하지만 그는 통합 동기부여 관점을 지녔다고 본다. 그는 밸런타인데이 휴일을 축하하는 일을 순수하게 좋아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자신의 가치관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 그날을 축하하는 일이 삶의 일부가 되었다. 통합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하는 일은 가치관과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한 선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스스로 우러나온 행동으로 이어지며 살아가는 이유의 하나로 바뀌게 된다. 굉장히 긍정적 동기부여로 잘 발전한 거죠. 이렇게 전환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각하기 나름이다처럼 그 생각의 관점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유도해서 전환을 하면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독서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발렌타인데이를 예로 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또 상업적인 날이 왔군 하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드디어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사랑하는 연인과 특별한 날을 보내야 되겠군. 더 사랑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쨌거나 좋은 그리고 유익한 독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돌아왔죠?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세 번째 기술 되돌아보기를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거든요. 두통이 너무 심하고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건지 무엇보다도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감기는 좀 심하고 오래 간다고 하거든요. 모두들 마스크 잘 쓰시고 따뜻한 물 자주 마시면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참, 네 분이 더 구독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원래 그 구독자님한테 인사하는 거는 첫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오후에 영어 독서할 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는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은 4시 29분이고요. 아마 영상은 6시 전에 올라갈 듯 합니다. 의미 있는 독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어 독서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